그 We Go Together라고 하는 그 영어는 주한미군이 자신들이 우리나라 국민들 그리고 우리나라 국방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갑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함께 간다라고 하는 건 동반자잖아요. 그러니까 친구이자 동반자이기 때문에 저런 구호를 걸죠. 그런데 저 구호의 핵심적인 게 저런 핵심 구호를 걸면서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돼서는 동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갑과 을의 관계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저 구호와 관련돼서 너무나 안타까운 건 저 구호 속에 숨겨져 있는 불평등한 한미 관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환경오염과 관련돼서 우리가 몇 가지 키워드를 제가 제시를 하면 첫째는 환경오염이 굉장히 위험해요. 예, 물론 작은 환경오염도 있겠지만 환경오염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왜 위험하냐 하면 정보가 미제공되거나 그리고 환경오염과 관련돼서 제대로 깨끗하게 정화하지 않으면 참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위험합니다. 두 번째는 환경오염 사건이 용산기지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2001년도 1월 달에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진상 규명에 대해서 덮어둘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죠. 뒤에 이제 녹사평역 지하수 오염 사건과 관련돼서 설명드리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재판부에서 사법부에서 재판을 하잖아요. 범죄를 저지르면 사법부에서 재판을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그 사법부가 재판을 하는 것을 한국의 사법주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법부에 권리가 없는 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사법주권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현재 미군 기지의 환경오염은 한국의 사법부가 단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환경법령을 미군이 준수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소파 본협정의 환경권 조항을 신설하자라고 하는 주장들을 지금껏 계속 주장을 해왔던 것이고요. 네 번째는 주유소에서 오염이 발생을 하면 그 정화를 누가 할까요? 주유소에서. 네, 그렇죠. 주유소 사장님이 하십니다. 국방부에 있는 국방기지, 그러니까 국방부가 사용하는 기지에서 오염이 발생을 하면 누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냐 하면 국방부가 책임지죠. 이게 오염자 부담의 원칙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의 공용어예요. 환경오염을 저지른 사람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오염자 부담의 원칙인데 미군 기지의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래서 그거는 미군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섯 번째는 용산기지에도 어쨌든 일부 미군 기지가 잔류하게 될 거고 평택기지가 확장이 될 거고 경북 성주에는 또 사드 기지가 배치가 될 거고 대구와 부산 지역에도 미군 기지가 있어요. 군산에도 있고요. 동두천에도 있습니다. 이 미군 기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뭔 죄가 있길래 환경오염 범죄를 미군이 저지르면 그 저지른 환경오염과 관련돼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정화하라고 요구를 하면 빨갱이라고 요구 듣고 이래야 되는 겁니까? 용산기지가 이제 반환이 된다라고 하면 이 지역 주민들한테 환경오염을 떠넘기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것이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학골이에요. 인천 문학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문학경기장하고 얼마나 가까운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학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학골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학골에는 우물이 있어요. 보이시죠? 우물. 우물이 있는데 이분들이 우물을 드세요. 드셨어요.
30년 동안 우물을 드셨는데 이분들이 17분이 사망을 했고 5분이 2004년도 당시에 발병을 하고 있었어요. 86가구가 살았죠. 그런데 이 곳은 1953년도부터 1968년도까지 여기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미군이 유류 저장 기지로 사용을 했던 곳이에요. 굉장히 큰 지역이죠. 그런데 얘네들이 1968년도에 떠나요. 떠나기 전에 이 탱크들을, 이 20몇 개라고 하는데 이 탱크들을 제거를 하고 거기에서 오염이 됐으면 오염도 정화하고 이렇게 나갔으면 되는데 얘네들이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 정부도 그때 이제 박정희 정권 시절이니까 환경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놔뒀어요. 그런데 탱크가 깨졌어요. 기름이 유출이 되겠죠. 기름이 유출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누출되는 탱크라고 해서 기름을 저장했던 탱크에서 기름이 유출이 되다 보니까 토양이 오염이 되고 토양이 오염돼서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지하수에 이 기름들이 딱 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수가 흐르잖아요. 지하수는 멈춰 있지 않으니까. 흐르니까 이 지하수를 계속 오염시키면서 따라서 흘렀는데 아니 이분들이 그 근처에 우물물을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이 오염됐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게 정보의 미제공이죠. 그런데 굉장히 가난하신 분이니까 상수도가 깔려져 있으면 수돗물을 드실 텐데 상수도가 안 깔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물을 30년 동안 드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름에 오염된 우물물을 드시다 보니까 이분들이 점차적으로 그 발암 물질인 유류를 계속 이렇게 드신 거고 그게 축적되다 보니까 17분이 발암 물질에 의해서 암과 백혈병으로 17분이 돌아가셨고 5분이 그걸로 인해 후유증으로 발병을 하게 됐는데 이게 2000년도에 그 인천 녹색연합이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냈고 2004년도에 세계일보에서 미군 기지 환경오염 그 탐사팀을 만들어서 보도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유류오염 사건이 있어요. 여기에 핵심적인 건 뭐냐면 참사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지금 상수도가 깔려서 수돗물을 먹지만 지하수를 먹었다면 이게 유류가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먹었다라고 하면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게 환경오염의 심각성이고 위험성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제가 환경 분야 성면이라든지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분야는 잘 몰라요. 저는 그냥 녹사평역 주변의 지하수가 유류로 오염이 돼서 유오염과 관련된 부분만 조금 더 공부를 했는데 유류 오염이 왜 문제가 발생을 하냐 하면 이게 저장시설에서 유출이 되면 그 주변에 토양이 오염이 되고 토양이 오염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이 오염이 이동을 하는데 지하수를 맞닿으면 지하수가 오염이 돼요. 그리고 주변 토양이 계속 오염이 되죠.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면 이 대기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유류가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공기와 맞닿으면 이게 날려요. 그러면 그 휘발성 가스를 마시게 되면 그게 발암물질인 거거든요. 그래서 피부 노출이나 이렇게 되게 되면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다. 이런 구조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어요. 그 기구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류오염은 심각한 오염 중에 하나고 생태계를 훼손하는 거다. 그러면 용산기지는 이런 유류오염을 지금까지 알려진 바는 한 13건이에요. 저희들이 모르는 사건들도 많지만 13건이 발생을 했고 여기에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데 있죠? 이 2건은 현재 진행형인 사건입니다.
오른쪽 검은색은 어디냐면 녹사평역이에요. 왼쪽 검은 데는 어디냐면 캠프킴 바로 옆에요. 녹사평역이 2001년도 1월 달에 발생을 했고 캠프킴 사건이 2006년도 7월 달에 발생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2001년도 1월 달에 어떻게 사건을 알게 됐냐면 녹사평역 터널 안에서 기름이 발견이 됐어요. 유류가 발견이 됐는데 아니 터널 안에서 유류가 발견될 이유가 없잖아요. 전철이라고 하는 게 전철이라고 하는 게 전기로 움직이지 기름으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터널에 유류가 발견이 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2001년도 1월 달부터 2003년도 11월 달까지 조사 활동을 해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냐 하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녹사평역 인근 기지 안에 주유소가 있어요. 주유소가 어디 있냐면 보이시죠? 위치하고 맞죠? 여기 주유소가 있는데 이 주유소에 탱크가 있어요. 지상에 탱크를 짓지는 않잖아요. 주유소는 지하에 탱크를 짓잖아요. 기름. 거의 대부분의 주유소가 다 그렇죠. 그런데 그 탱크가 깨져 있었던 거예요. 그 탱크에서 기름이 유출이 되고 토양이 오염이 되고 토양이 오염됐는데 그게 지하수 그쪽에 밑에 지하수가 올라가지고 지하수를 만나다 보니까 이게 움직였죠. 그런데 나눠보시면 여기가 기지. 이렇게 보시면 이 왼쪽이 기지예요. 그리고 여기가 기지 밖이에요. 지하수는 기지 안과 기지 밖을 굳이 나누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주변 지역이 오염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사건의 원인이고 사건의 결과인데 핵심은 뭐냐면 이 유류는 이렇게 BTEX라고 하는 거, 뭐 TPH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을 사용을 해요.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이라고 하는 이거를 BTEX라고 하고요. 이 TPH라고 하는 건 석유계 총탄화수소라고 해서 하는데 이 성분은 등유. 등유 성분을 등유로 오염이 됐다라고 하면 이 TPH로 분석을 하고 휘발유로 오염이 됐다고 하면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게 발암물질이에요. 이 설명을 왜 드리냐 하면 2001년도 1월 달에 사건이 발생을 하고 난 뒤에 이게 사건의 원인을 규명을 하다 보니까 기지 안의 주유소에 있었던 등유와 휘발유가 기름탱크가 유출이 돼서 그것이 기지 밖을 오염시켰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2003년도 12월 달에 한미 당국에서 공동 발표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발표하냐면 휘발유는 기지 안에서 유출돼서 오염된 게 맞는 것 같다. 그런데 등유는 기지 안에서 유출돼서 오염시킨 것 같기는 한데 미군이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정하니까 그거는 원인을 모르겠네요. 이렇게 결과를 발표를 하고 추가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기지 안에 여기에 오염원이 있잖아요. 주유소하고 오염지역을 미군이 다 정화했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리고 이 기지 밖은 서울시가 정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울시가 약속을 하고 그러면 이제는 정화를 하면 돈이 들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 70억 들었어요.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70억가량 소요됐는데 그 비용을 누구한테 부담할 거냐?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결과는 뭐였냐면 한미 소파에 청구권 조항이 있으니까 그 청구권 조항을 인용해서 서울시가 그거를 청구를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한미 소파 청구권 조항으로 인해서 청구를 했어요.
그럼 70억을 미군이 부담했을까요? 부담 안 했습니다. 정부가 부담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그럼 지금 기지밖이 오염이 됐고 서울시가 지금 정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게 정화 작업을 하는지 말도 못해요. 서울시가 2004년도부터 지하수 오염을 정화하고 있어요. 어떻게 정화하냐면 이게 주유소잖아요. 이쪽에 인도가 있겠죠? 이쪽이 이태원이에요. 이쪽은 한강로예요. 이쪽은 삼각지역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기는 남산 1호 터널로 가는 길이죠. 자, 여기에 탱크를 하나 만들어요. 이 탱크가 이 탱크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탱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지하수가 이태원 쪽으로 흐르는 지하수도 있고 한강을 따라서 흐르는 지하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강을 흐르다가 이쪽으로 용산구청, 여기에 용산구청인데 용산구청 쪽으로 흐르는 지하수가 있는데 이 탱크에서 지하수를 펌핑질을 해서 오염된 지하수를 펌핑질을 해서 그 오염된 지하수를 모아놔요, 여기다.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차가 와가지고 그 오염된 지하수를 펌핑질된 오염된 지하수를 폐수 처리하기 위해서 옮기죠. 그래서 여기에 탱크가 있는데 이 탱크를 만든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지하수가 계속 흐르다 보니까 이 이태원 쪽으로 계속 지하수가 이렇게 그대로 방치를 하면 이태원 쪽으로도 계속 지하수가 오염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한강 쪽으로도 계속 흐르니까 한강 쪽으로도 계속 오염이 확산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 지하수 오염을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오염된 지하수를 양수하는 탱크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렇게 탱크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펌핑질을 해가지고 오염된 지하수를 계속 모으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냐면 정화가 안 돼요. 서울시가 밖에서 노력을 하는데 정화가 안 되고 있어요. 2004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계속 그 기준치를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오염이 되면 벤젠은 0.01호, 톨루엔은 1.00 그 밑으로 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자 보세요. 2013년도에 1014배, 3.1배, 4.5배, 6.4배, 4.3배 정화 기준치 이상이죠. 그러니까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2004년부터 지금 거의 한 10년 가까이 정화 작업을 하는데 계속 오염 정화치가 기준 정화치 이하로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서울시가 이건 아닌 것 같다. 뭐가 아니냐. 기지안이 미군 측 입장에서는 정화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기지안이 그대로 방치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죠. 서울시가 정화 작업을 계속 하면서 드는 의문이 세 가지였는데 하나는 왜 미군이 정화를 했다고 하는데 정화를 했으면은 관련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정화를 했는지. 그런데 그 자료를 제공을 안 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지하수를 계속 밖에서 정화를 하고 오염 확산을 방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하냐면 오염원이 제거돼야 된다. 그리고 오염원이 제거된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을 해요. 세 번째는 심지어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추가 유류가 누출됐다. 그런 가능성을 제기를 하는 거죠. 이게 녹사평역 사건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도 방치되고 있다는 거죠. 이 캠프킴 기지박 유류오염 사건은 이 남영역 근처에 캠프킴이라고 하는 부지 바로 옆에 배정부가 있어요. 지하철을 하다 보면 그게 뭐 전기를 대는 곳인가 봐요.
그 배정부에서 유류가 발견이 돼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미군이 사용하는 등이었어요. 이게 2006년도 7월 달인데, 자, 보세요. 요 분이 지금 지하수 정화 작업을 하는 분인데, 요게 뭐냐면, 지하수에 뜬 기름이에요. 얼마나 많이 지하수 위에 기름이 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하수에 뜬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거를 가져온 거죠. 캠프킴 사건은 여기 보시면 UST라고 하는 게 있고 AST라고 하는 게 있는데, AST는 지상 유류 저장 탱크고요. UST는 지하 유류 저장 탱크예요. 그런데 이 지하 유류 저장 탱크에서 기름이 유출돼서, 자, 보세요. 이 지하 유류 저장 탱크가 있는 지역 기지 밖에서 오염이 발견됐죠? 그리고 여기도 오염이 됐어요. 이게 사건의 원인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핵심적인 원인은 이 UST에 있겠죠. 그렇죠? 2006년도 7월 달인데, 자, 보세요. 아까 전에 그 기지 담벼락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지하 유류 저장 탱크가 있었던 지역이에요. 여기를 지금 팠죠? 여기 팠잖아요? 여기로. 구작기로. 그리고 이게 오염된 토사고요. 이게 시환용 토사라고 해서 이제 오염된 토사를 바꾸기 위해서 얘네들이 갖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탱크를 지금 여기에 만든 거죠. 이게 2000년도 7월 달에 발견되고 난 뒤에 5개월 후에 이 제거 작업을 했는데, 지하 유류 저장 탱크를 직접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파손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 하면, 통상 미군 기지의 지하 유류 저장 탱크라고 하는 거는 폐기물이에요.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통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반출하는 거를 구청에다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구청에다 신고를 안 하고 얘네들이 몰래 작업을 했는데, 이 캠프킴 바로 옆에 한진중공업이 기존의 주유소를 오피스텔로 만들기 위해서 공사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서울시에 통보를 하고 서울시가 저거를 찍었어요. 사진을. 그리고 이 사진을 찍고 이제 폐기물이 반출이 되니까 폐기물 업체에 가가지고 찍은 거예요, 저거를. 그러면 결론은 뭐냐? 캠프킴 밖에 있는 기지 밖 유류 오염 사건은 미군 기지 안에 있는 기름 저장 탱크가, 유류 저장 탱크가 깨져가지고 유출돼서 발생한 사건이다라는 건 분명한 거잖아요. 그런데 서울시가 2006년도 12월 달에 이거를 알고도 침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이 언제 공개가 됐냐면 2007년도 10월 달에 서울시 국정감사를 하거든요. 그때 우원식 의원이 이 사진 공개하라고 해서 공개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미군이 이렇게 증거를 인멸하고도 지금까지도 이 사건의 책임이 자기한테 있다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럼 이 사건이 지금 벌써 10년이잖아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증거까지 인멸할 정도면 통상 이거는 진짜 이 범죄인데,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 책임을 안 지는 건 아무리 한미 관계가 불평등하다 하더라도 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죠. 주권국가잖아요. 똑같습니다. 캠프킴도 현재 진행형이고 644배가 나왔는데, 이 644배라고 하는 거는 TPH죠. 그러니까 등유 성분이 엄청나게 유류 중에 등유가 지금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2012년도까지니까. 자, 그러면 해결 방안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고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기지 환경오염의 해결 방안의 핵심적인 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는 이제 하나는 믿는데, 진실에 접근했을 때, 이렇게 분노할 줄 아는 국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넘어가지만, 진실의 앞에서 진실이 규명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됐구나라고 느끼는 국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녹사평역 주변 지하수 오염 사건은 아직까지도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정화가 완료가 됐다고 하지만 서울시하고 정화가 완료가 됐다고 하는 미군 측 주장을 서울시에서 정화 작업을 하는 과학자들이 아니다. 정화는 완료되지 않았고 추가로 유류가 누출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정도면 과학적으로 그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미군이 그동안 용산기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막았어요. 그러면 기지 안에 오염원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나 추가로 유류가 누출됐거나 오염원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기지 안을 조사하면 돼요. 그런데 그 기회가 왔습니다. 우원식 의원이 서울시에 요구자료를 했는데 제출을 했는데 자 보세요. 지금까지 정부하고 서울시하고 주한미군이 6번의 회의를 했어요. 2015년 10월 이전에. 회의를 하면서 기지 내부의 환경조사를 추진하자고 논의를 했고, 내부조사를 합의를 했어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통상 이런 합의는 안 해주거든요, 미군이. 기지안 조사에 대해서 합의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2014년 11월 달에 내부조사를 합의를 해서 2015년도 5월달, 작년 5월달에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 1월경 정도에 추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1년이 넘었잖아요. 조사한 후에. 그런데 조사한 결과를 지금 환경부가 발표하지 않아요. 그럼 뭘 의미하냐면 기지 내부의 오염원이 제거되지 않았거나 기지 내부의 오염원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지 않고서는 만약 기지 내부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조사를 했으면 결과를 발표했겠죠. 아주 당연하게 환경부나 주한미군이. 근데 발표를 안 했던 거는 현재 용산기지 안에 정화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서 2016년도 6월 달에 1심 판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변이라든지 다양한 단체들이 그 환경오염 조사 결과를 정보 공개를 요청을 했는데 그 1심 판결이 6월 16일 날 있었는데 우리나라 재판부에서 그 결과는 안보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결과를 공개하라고 했고 정보 공개가 승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승소가 됐으면 환경부가 웬만하면 1심 재판 끝났으니까 이 결과를 밝혀야 되는데 지금 항소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가셨죠? 오늘 가셨습니다. 오늘 정보 공개를 해달라고. 그럼 결국 뭐냐 하면 진상을 그러니까 그 진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발자국만 더 가면 돼요. 그러니까 2001년도 1월 달에 발생한 사건이 이제 15년 만에 진상이 규명될 수 있어요. 그 정보 공개 하나 때문에. 그런데 환경부가 주한미군이 그거를 막고 있고 이거를 2심, 3심으로 옮기면 언제 이게 공개가 될지 몰라요. 2017년도에 반환된다고 하니까 그때 정도에나 공개가 된다면 이 사안은 그냥 묻혀버리는 거죠. 따라서 저희는 15년이나 걸린 진상규명을 지금 한 발자국만 걸으면 갈 수 있는 이 길을 돌지 말고 가자는 거예요. 한 발자국만 뛰자는 거죠. 그래서 이 진실을 국민들한테 알려주자. 그러니까 미군이 거짓말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지금 필요한 환경오염과 관련된 해결 방안 중에 하나다. 두 번째는 원래
용산기지가 이제 반환이 되면 예전에 환경조항에는 어떤 조항이 있었냐면 반환되기 1년 전에 환경조사 절차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오염과 관련돼서 어떤 것을 조사할 건지 말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1년 전에 이거를 시작을 하는 걸로 조항이 2009년도까지 있다가 이게 이 부속서가 공동환경평가 절차서로 대체되면서 이 조항이 삭제가 돼요. 그러면 용산기지 환경오염을 조사하는 거는 반환되고 난 뒤에도 조사가 가능해요. 그런데 왜 반환되기 전에 조사를 해야 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반환과 관련돼서 열쇠를 그냥 던지고 가버리면 정화 안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불평등한 한미관계 속에서. 그러면 반환되기 전에 환경오염 조사를 해서 그거에 대한 책임 여부를 물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먹혀들지, 다 돌려받고 난데 그때부터 조사 작업을 해서 이거 오염이 됐다 안 됐다 이거를 얘기를 하면 이미 이게 이 자동차 지나가고 버스 지나가고 손 흔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 토양오염 정밀조사, 그러니까는 환경오염과 관련된 정밀조사를 2019년 이후에나 계획하고 있어요. 그럼 뭐냐? 용산기지와 관련돼서 환경오염 조사를 설사 미군하고 한다 하더라도 정밀한 조사가 아닐 것이며 그 정화 비용을 우리 측이 부담한다는 것을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얘네들 계획에는 한 1,000억 정도가량을 이미 계획하고 있어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걸 왜 2019년도에 해요? 지금 당장 해야죠. 지금 당장해서 정밀하게 조사해서 얼마나 오염됐는지 확인하고 그 오염과 관련돼서 정화의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것인가 논의해야죠. 이거는 정부가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이유로 미군에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릎을 꿇는다라고 표현을 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선발대가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평택기지로 5월 달에. 그리고 얘네들은 내년도 2월 달까지는 선발대가 다 갈 거고 2017년도 말까지는 본대까지 다 합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명문상으로도 지금 정밀조사 요구를 해도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겁니다. 아무리 한미관계가 불평등하고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환경오염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사실은 묵과할 수 없는 건데 현재 한미 소파에 환경조항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냐? 한미 소파의 본협정에 있냐? 아니에요. 본협정의 하위 문서에 있어요. 한미 소파 합의의사록 제3조 제2항에 관하여 뭐 특별약의가서 뭐 부속서 뭐 이런 데 있어요. 그런데 이 합의의사록 제3조 제2항에 관하여라고 하는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한국의 환경법령을 존중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존중.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경법령을 존중을 하지만 준수할 이유는 없어.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양을 오염을 시키면, 지하수를 오염을 시키면 아까 전에 정화기준치라는 표현이 있죠. 아까 전에 정화기준치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뭐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뭐 이러면서 여기에 이게 있죠.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지하수법에 정화기준치가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수가 오염이 되면 이 이하로 정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가 되어 있는데 만약 한국의 환경법령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준수한다라고 하면
지하수 오염을 시키면 이것대로 정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환경 법령에는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어요. 따라서 오염을 미군이 시켰기 때문에 정화를 미군이 해야 돼요. 그런데 현재 한미 소파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염을 시킨다 하더라도, 아무리 뭔 짓을 미군 기지 내에서 저지른다 하더라도, 심지어 탄저균 실험을 한다 하더라도, 다이옥신을 뭐 뿌리고 다닌다 하더라도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처벌을 안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을 하냐면, 처벌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사람을 재판을 해서 그 오염 책임자에 대해서 뭐 구형을 해서 1년, 2년 뭐 심판을 하는 재판도 있겠지만, 두 번째는 정화거든요. 돈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그것을 처벌이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가 지금 미군한테 없어요. 걔네들이 미군 기지에서 환경오염을 저질러도 돈은 우리나라 정부가 다 대줘요. 그리고 처벌도 안 받아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굳이 환경오염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만약 단죄가 되면 얘네들이 무서워서라더라도 미군 기지 환경오염에 대해서 그 안에서 되도록이면 조심하고 노력할 텐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똑같은 미군 기지 환경오염이 용산 기지에서도 발생하고 평택 기지에서도 발생하고 온 미군 기지에서 다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주장은, 그러면 한미 소파의 본협정에 명시하자. 그래서 오염자 부담의 원칙, 한국 환경면허 준수, 정화 기준, 수시조사,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재판부가 환경오염 책임자와 관련된 처벌도 할 수 있는 조항들을 이번에 신설을 해야 되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환경권이라고 합니다. 권리거든요. 주권국가의 권리이고 주권국가에 살고 있는 국민의 권리가 환경권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산기지 환경오염 문제를 좀 전국화했으면 좋겠다. 왜? 그 서울에 1,000만 서울 시민이 살고 있어요. 1,000만이 살고 있다는 거는 인구의 5분의 1이 서울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용산기지가 반환이 됐는데 환경오염이 심각해. 그런데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우리 국민의 세금인 우리나라 정부가 부담을 해요. 그러면 미군이 단죄를 안 하다 보니까 다른 미군 기지에서 똑같은 환경오염을 저질러. 또 저지르면 우리나라 정부가 그것을 밑을 닦아주는 그런 똑같은 일들이 반복을 하는 거죠. 자, 왜 우리가 1,000만 서울 시민이라고 하냐 하면, 서울이 용산기지 반환을 하면서 소파의 환경권 조항을 신설할 수 있는 힘이 과연 없냐? 서울 시민이 환경권 조항을 신설하지 못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신설할 수 있겠냐? 아마 한미 소파 환경 조항은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할 때까지 영원히 미군을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권을 주장하듯이 걔네들이 진짜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권리를 무제한으로 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결자 해지한다. 결자 해지라고 하는 표현은 저는 여기에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서울 시민이 그냥 넘기지 말자, 이 문제를.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환경오염과 관련돼서 미군이 정화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리고 환경오염과 관련돼서만큼은 미군이 두려움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계기를 여기에서 만들지 못하면 우리는 지역 주민들에게 환경오염을 전부 다 전파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전국화하고 다른 지역 주민들과 함께 연대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제가 설명을 빠뜨렸는데, 자, 요 윗사진과 아랫사진을 비교하시면 요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 윗부분이 여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보라색 선 위쪽, 그러니까 녹사평역으로 가는 그 방향이 요 부분인데 이게 오염 범위를 뜻하는데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지금 요런 파란색 점들이 있죠. 이게 뭐냐면 지하수 관측정이에요. 지하수 관측정이라는 거는 이 지하수가 오염이 됐는지 그리고 오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뚫어요. 관측정으로. 뚫어서 지하수를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 파란색 선은 뭐냐면 지하수의 흐름이에요. 유동 방향이라고 해서 자, 이 지하수의 흐름이 요 한강 방향이 있죠. 그리고 이쪽은 이태원 쪽 방향이죠. 그리고 여기는 용산구청 방향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기지하는 어디로 흐르는지는 모르겠어요. 한강으로 흐르는지 이 지하수가 이렇게 도로 쪽으로 흐르는지는 모르겠지만 2004년도까지는 여기를 오염범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계속 심각한 오염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오염조사를 했던 기관이 한국농어촌공사인데 자, 이거 한강 방향으로 계속 오염 범위가 확산되는 것 같다고 해서 이 관측정을 다 뚫어요. 37-1이 여기에요. 42가 아마 46이 여기고요. 47, 48. 뭐 이래요. 42가 여기에요. 여기. 자, 여기에서 오염이 발견됐다는 건 뭐냐면 저기까지 오염 범위라는 거예요. 왜 2004년도까지 저 위쪽이었는데 2007년도 이후에 뚫었던 관측정에서 오염이 발견이 됐을까? 발견이 된 건 기지 내 주유소에 기름이 계속적으로 유출되거나 오염원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서울시가 아무리 밖에서 오염 범위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이 넘게 노력했잖아요. 12년이 됐죠. 2004년도부터니까. 그런데도 범위가 확산됐지 줄어들지 않고 있으니 이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염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데 캠프킴도 마찬가지로 지금 오염 범위가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